여러분, 2024년 대한민국 부동산 전망에 대한 보고서가 나왔는데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알려주는 친절한 함쌤입니다. 2024년 KB부동산에서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부동산 재테크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KB부동산 보고서에 그래도 관심을 많이 갖고 전망을 많이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내용이 좀 많지만은 제가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살짝 한번 요약을 하면서 추가로 한번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한번 보실까요? 네, 여러분 KB금융에서 나오는 부동산 보고서입니다. 누구나 다 찾아서 볼 수 있는 내용인데요. 84페이지에 걸쳐서 분량이 굉장히 많고요. 전체적으로 요약본을 통해서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전망이 확실하다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여러 가지 수치와 자료 등을 통해서 전문가들이 전망한 거기 때문에 참고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우선은 가장 처음 나오는 내용은 역시나 부동산 그 중에서도 주택시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주택 경기가 지금 불확실한 상황에 있지만은 완만한 하향 조정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올 한 해 주택시장의 주요 변수는 공급과 금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인데요. 꼭 공급과 금리만이 중요한 문제는 여러분 아니라는 거 꼭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거는 제가 좀 이따 더 얘기를 드리도록 하고요. 주택시장에서 지금 가장 크게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역시나 역대 최저 수준의 주택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이 적게 되면서 유동성이 많이 줄어들면서 침체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가격이 오르던 내리던 거래량은 꾸준히 유지되어야지만이 자금이 돌게 되고 경제 활성화에도 당연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최저 수준의 거래량은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래량이 낮은 이유는 여전히 높은 매수 가격에 대한 부담이 큰 부분이 있고요. 또 매도자 입장에서는 아직도 버티기를 하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주택 공급 급격한 감소로 인한 공급 부족 가능성이 있는데요. 올해 지금 건설 경기도 안 좋은 상황에서 착공이 많이 미뤄진 지역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정부 차원에서는 지금 최우선순위를 두는 게 건설 경기 활성화입니다. 그래서 공급량을 많이 늘리겠다는 게 올해의 목표고 당분간은 계속해서 어디 착공했다 시작했다라는 소식이 나올 거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약간의 공급이 좀 불안할지 모르겠지만은 내년 이후부터는 분명히 공급량을 많이 풀 수 있는 상황으로 갈 거라고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노후계획도시 특별법과 재건축 시장 영향이라고 나왔는데요. 지금 정책이 계속해서 지금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생각보다는 빠르게 진행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1기 신도시부터 바로 시작할 걸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재건축 시장도 빠르게 시작하려고 규제를 계속해서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계속 보이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전세 수요 아파트 집중된다, 입주 물량 부족으로 가격 상승 가능성이 확대된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요. 글쎄요, 전세 사기 문제로 인해서 아파트 쏠림 현상이 계속 지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세가가 지금 2024년 들어서면서 최근에 좀 상승 기조로 올라서고 있는데요. 그래도 2, 3년 전 대비 최고가 전세 대비는 아직까지도 올라가진 않은 상황이고요. 이게 언제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절대 지금 제가 상황을 볼 때는 어느 선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만은 주택 가격이 받쳐주지 않는 상황에서는 더 올라갈 수는 없다고 보고요. 실거주 의무 유예된 상황에서 올해 중반 하반기부터도 전세 물량이 많이 좀 나오게 되면서 어느 정도는 다시 안정화를 찾게 될 거고 내년 이후부터는 물량이 많이 좀 나오게 되면서 전세도 안정화를 찾아가게 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주택 경기 최대 화두로 부각되는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요. 미국 금리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데요. 미국 금리도 아직 내리려고 하는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금리만 내린다?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요. 그리고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금리를 좀 높게 유지를 시켜야 되는데 우리나라 물가도 지금 잡히지 않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금리를 내린다?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제가 예상컨대 올해까지는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3.5% 내리기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내려도 0.25, 3% 선을 유지할
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주택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뭐 금리가 낮아져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기는 하지만요, 절대 금리가 낮아진다고 해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것만도 아닙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 맞춰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금리 인하만으로 주택 가격 상승한다?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과거에도 주택 경기 하락장 시절에 주택 경기 바닥 시장이 2013년, 14년 이때쯤이었는데요. 그때 금리가 1% 전후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아파트를 매수했냐? 절대 안 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낮다고 무조건 주택과 아파트를 매수하는 시기다, 그것만도 절대적이진 않다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택 경기 위축에도 늘어나는 주택담보대출이라 그랬는데요. 지금 담보대출을 낮추기 위해서 스트레스 DSR도 시행하면서 계속해서 지금 가계 대출 부담을 줄이려고 지금 정부는 대출 규제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대출 규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더 내년까지 커지면서 주택을 매수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이 좀 예상되면서 정부는 지금 영끌에서 주택 사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상승 반전한다? 쉽게 지금 예상할 수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얘기 나온 게 주택 안정화와 거래 활성화.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글쎄요, 어떤 정책이 나올지 아직 명확하게 지금 잡힌 거는 없지만은요, 아직도 여러 가지 주택 시장에 규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세금 규제라든지 또 실거주 의미라든지 이런 거 규제를 완화해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거를 통해서 거래량을 활성화시킬지에 대해서는 향후 좀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나왔고, 전체적으로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고금리 상황이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게 전체적인 지금 상황으로 전망을 했고요. 오피스텔 시장 같은 경우도 주택보다 거래 침체가 심각하다고 했고, 전세 사기 문제가 되면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했는데요. 이 오피스텔이 어쨌든 좀 살아나야 1인 가구라든지 서민주택 활성화에 좀 기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도 많이 힘을 쓰지 않을까 예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나온 얘기가 어쨌든 간에 부동산 PF 위험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요. 아직 태형건설에 대한 문제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는데 그 외의 건설사들에 대한 문제도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총선 이후에 더 걱정이 되는 상황이라고 많이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는 정리돼야 될 부분은 정리되면서 지나가야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과거 금융위기 때도 그랬고, 이 PF 사태 문제는 정리될 부분은 정리된 후에 회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다 지나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KB부동산 보고서에 대한 내용을 좀 정리해 드렸는데요. 좀 관심 있는 분들은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번 쭉 읽어보시면은 그래도 쉽게 풀어놓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전체적으로 주택시장에 대해서 상승 반전에 대한 이야기는 전망적으로 봤을 때 거의 없고요. 우선은 하향 안정화가 계속 진행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특히나 건설 경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건설 경기 회복하는 데에 전망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조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주택시장 같은 경우에는 금리와 공급에 따라서 영향을 미치겠지만 올 한 해는 크게 하향 안정화 방향으로 가는 데 있어서 변함은 없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매수 심리가 너무나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서울만 어떻게든지 지금 좀 버티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방은 전세까지 해서 많이 동반 하락이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주택시장 쪽은 좀 관망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실수요자분들 영끌족들에 대한 지금 우려도 많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해서 대출받아서 집을 산다? 그거는 조금 좀 지양하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자, 향후 전망을 좀 이렇게 좀 예상해 보면서 다음에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